봅시다. 자, 구행 문제. 거기 선생님이 유인물을 나눠줬지. 너는 안 받아지. 자, 요 유인물은 지금 교재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들은 이 유인물 준 거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EBS 그 책 들고 다니면 귀찮으니까 나중에 우리 괄호 넣기 할 때 요거 좀 봐야 돼서. 자, 1번부터 보자. 자, 보기 1은 윗글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 2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는 거지. 잘 봐라.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저거 노란색 됐지. 잘 봐야 돼. 그런데 보기 1도 있고 보기 2도 있어. 항상 이럴 때는 어디에도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보기 1에서도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분명히. 이해돼? 안 돼? 돼.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자, 1, 2, 3, 4, 5번이 있는데 A, B, C, D, E가 있어. 이럴 때 뭐 하면 돼? 보기 2를 보면서 얘가 기억일 거 아니야. 자, 그럼 하나 질문 던질게. 얘를 보고 보기 2를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앞뒤를 보니까 뭐 활동계획과 같이 논의했다 그랬지. 여기는 여기랑 관련된 게 있어, 없어? 문장이? 관련된 게 없지. 그럼 얘는 어디서 찾아야 돼? 지문에서 찾아야 되니까 빠르게 가야 되겠지. 지금 요령이잖아.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 찾을 수 있어, 없어? 니은에서는 논의해야 할 화제에 대해 배려하는 말하기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해보자는 자신의 의견을 무엇하는 방식이야. 혹시 보기 1에 이거 있어, 없어? 얘는 없어. 지금 미리 보면 얘는 없으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있대. 그러면 상대방의 의견을 묻었어. 무슨 계획. 1번 보자. 기억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그렇지. 활동 계획과 이게 나왔지.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지.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는 건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가 함께 논의하는 거지. 분명히.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 물어 안 물어? 물어.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건 뭐가 되는 거지? 프로젝트 봉사가 되겠지. 이건 틀릴 리가 없지. 그럼 2번 봐봐. 두 번째. 니은에서 논의해야 될 화제. 있네. 배려하는 말하기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해보자는 자신의 의견을 무엇하는 방식. 여기 나왔지. 지금 요 범주가. 그럼 여기 들어갈 거는 뭐를 봐도 알 수가 있어? 보기 1에서 찾을 수가 있었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의견. 질문이 되는 거지. 질문. 근데 니은 봐봐. 니은에는 그런 배려하는 말하기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거기에서는 찾을 게 없지. 분명히. 자, 그럼 3번 디귿. 디귿은 무엇의 구체적인 방법이야. 잘 봐봐. 디귿은 C의 구체적인 방법이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상대방에게 묻는 거 요거는 있어. 분명히. 여기 일부는 있지만 요 내용이 없지. 지금. 그럼 이 내용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 제시문에서 찾아야 돼. 제시문 뭐가 있어?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무슨 방법? 나 전달법. 아마 EBS 보다 보면 나 전달법이라는 거 처음 본 건 아닐 거야. 저거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와. 왜? 화법에 저거 나 전달법 정말 많이 나오거든. 저거 시험 문제 단골이야. 단골. 왜 나 전달법이 잘 나오냐? 말하기 할 때 똑바로 얘기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지? 나 전달법이 정답이 되겠지. 그럼 다시 리을은 보기 1에서 찾아야 돼? 지문에서 찾아야 돼? 리을은 잘 봐라. 누구에게나 어려운 이름을 밝혀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한다 그랬지. 누구에게나 어려움을 밝혀 요건 있긴 있어. 그런데 뭐가 없니? 리을에서는 말하기를 실천하는 것은 요 내용이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 지금 제시문에서 얘를 찾아야 돼. 제시문 뭐가 있어? 배려하며 말하기를 실천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참 어렵다. 어려우니 그대로 나왔지. 지금.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뭐가 돼야 돼? 배려하며 말하기니까 배려하며야. 분명히 얘기했지만 찾아 쓰시오 할 때는 꼬투리 하나도 그대로 써달라고 했지. 지금. 만약에 배려하기 이러면은 틀린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배려하기 말하기를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는 그대로 쓰는 연습도 방법이야.
그 다음에 미음은 보기 1에서 찾을 수 있어 없어? 잘 봐.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앞으로 진행해야 될 내용을 제시한다. 어디에 있니? 뭐가 있어? 자, 내용을 정리하여 앞으로 무엇을 제시한다? 진행해야 될 내용. 그러면 선생님 잠시만요. 앞으로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앞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앞으로 뭐 진행해야 될 내용도 가능할 수가 있겠지. 근데 지문 한번 볼까? 앞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배려하는 말하기에 대한 캠페인 활동이 의미 있고 그대로 있지. 지금 활동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의에 있으니까 그대로 쓰고 있지.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얘의 내용을 쓰고 있는 거야? 제시문의 내용을 쓰고 있는 거야?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따온 거지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다음 모임에서 실전 방안을 공유해보고 캠페인 활동에 활용할 자료를 같이 만들어보자 그랬지. 그러면 뭐가? 무엇을 공유하는 거야? 다음 모임이 뭐지? 앞으로 해야 될 거지. 무엇을 제시하는 거? 공유해본다는 거니까 실천 방안을 공유해보자. 이게 정답이 돼야 돼. 혹시 여기서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이거 쓴 사람은 오답이야. 뭐 적어야 된다? 실천 방안. 지금 앞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고 있잖아. 지금 이 내용은. 그러니까 여기서 찾는 게 맞는 말이겠지 분명히. 그래서 실천 방안. 다 맞은 사람. 나는 여기서 요게 틀릴 거라고 생각해서 요거 쓰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해됐어? 그런데 기출에서는 이게 헷갈리지 않게 준다? 어떻게 줄까? 여기는 뭘 써야 돼? 만약에 얘를 쓴다라면 진행해야 할 내용이니까 뭘 써야 돼? 몇 어절? 3어절이지. 연 몇 어절? 2어절이지. 그래서 미음은 2어절 요렇게 줘버린단 말이야. 그럼 오류 안 생기잖아 지금. 원래 기출은 그런 걸 뭐 하기 위해서? 피해가기 위해서 뭔가를 정확히 줘. 됐지? 자, 오늘은 몇 점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자, 이거 총 몇 문제야? 5개지. 보통 몇 점을 하면 1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볼 거야. 10점 만점으로. 그러면은 5개니까 몇 점씩 하면 돼? 2점씩. 그럼 내가 4개를 맞으면 8점이라고 적어두면 되겠지. 총 점수를 나중에 확인해 볼 거야. 몇 점이면 합격일까? 72점이야. 72점이면 합격이란 말이야. 부분 점수 포함해서. 자, 2번. 보기의 내용은 윗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순서대로 동그라미 치고. 저런 거 조심해야 돼. 순서대로라는 건 내가 답은 맞췄지만 가끔씩은 어떤 인간도 보여? 그러니까 답이라고 해서 막 쓰는데 뭐가 안 맞아? 순서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 봐봐. 디귿이 몇 개가 나왔어? 디귿이 몇 개가 나왔니? 2개가 나왔지. 2개가 나왔지. 근데 이런 경우들이 간간히 생겨. 그럼 잘 생각해 봐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귿을 이해를 못했어. 그럼 어디로 빨리 가는 게 좋아? 밑에서 그냥 찾으면 돼. 디귿이 2개라는 건 둘 중에 하나를 못 찾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야 돼. 자, 첫 번째 한번 보자. 미니멀리즘 음악은 소스 음영이나 단순한 패턴을 반복하여 기존 음악의 복잡한 서사나 무엇을 축소하고 감상자가 그 소리를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뭘까? 기억의 핵심은 뭘까? 우리가 하는 대로 기억 앞뒤를 좀 봐야 되는 거지 분명히. 기억의 핵심은 뭐야? 기존 음악의 복잡한 서사. 잘 들어. 서사 대신에 뭐라고 바꿀 수도 있을까? 이야기 또는 시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무엇을 축소하고 감상자가 그 소리 자체를 경험이지. 잘 들어봐봐. 그럼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건 뭘까? 서사, 기존 음악은 바꿀 수 있어. 이전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지. 이거는 분명히. 못 바꾸는 건 음악, 복잡한 감상자, 경험 이런 말은 못 바꾸겠지. 나머지는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봐야 돼. 자, 그럼 봐봐. 이걸 찾아야 되는데 몇 번째 문단에 나왔어? 니들 찾은 거는? 몇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보니까 이 부분이 있었지 지금. 그럼 자, 이 부분에서 어디에? 기존 음악의 복잡한 서사 그대로 있어. 축소 그대로 있어. 감상자가 소리를 경험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만약에 8개 중에 있다라면 최소한 몇 개, 4개, 5개는 이런 문제야. 최소한. 조금 어려운 애는 뭐가 되는 거지? 4, 5개도 거의 이렇게 그대로 주는데 요 단어 수준 바꾸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2개 내외에서 합격자가 결정되는 거니까 잘 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건 뭐가 돼? 화성, 전개. 맞았지? 자, 총 몇 문제야? 4문제니까 2.5점으로 체크하자고, 이거는. 간단하게. 자, 두 번째. 니은은 뭐가 돼야 돼? 그리고 전통적인 서양 음악에서 반복은 주제를 정하고 이를 서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어디에서는 특정 주제가 중심에 놓인다.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서사가 강화됐고 사용되었고 이게 특정 주제가 중심. 가장 눈에 띄는 건 특정 주제가 중심이라는 게 가장 눈에 띄겠지, 분명히. 근데 그러게 여러 개 있으면 앞에 뭐가? 서사가 강화되었고 이게 사용되었다.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몇 번째 문단에서 찾았어? 첫 번째 문단. 역시 마찬가지로. 맞아 안 맞아? 죽을래? 첫 번째 문단에서 찾았다고? 난 두 번째 문단에서 찾았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 이게 보였어? 보였다고? 두 번째 문단이지. 근데 첫 번째 문단에 왜 습관적으로 다 끄덕끄덕끄덕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두 번째 문단이야,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어디에 있어? 바로 요 부분. 서사적으로 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까지 여기 나와있지, 분명히.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은 앞에 걸 다 생각해버렸다는 얘기야, 지금 과감하게. 이것은 같은 것의 반복에서는 특정 주제가 중심에 놓이고 여기서도 찾을 수 있었지, 분명히. 뒤에 걸 가지고 그대로 찾을 수 있었고 잠깐 있어봐. 앞에 보니까 이와 같은 게 여기에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압축해버렸다는 얘기지, 이게.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뭐가 된다? 같은 것의 반복. 여기 들어가야 되지. 같은 것의 반복. 자, 디귿도 보자. 그 주제를 재확인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반면, 세모 돌려, 반면. 반면이니까 다른 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음악의 반복 형식은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으로 본다니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음악을 무엇하는 거? 반복 형식은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 굉장히 간단한 거야. 작은 따옴표가 눈에 보여지, 지금. 이 작은 따옴표는 절대 바꿀까 안 바꿀까? 절대 말을 바꾸지 않아. 그 얘를 찾는 게 제일 빠른 거야. 얘를 찾고 잠깐 있어봐. 이런 말이 있나? 잠깐 있어봐. 이런 말이 2번이나 있어? 3번이나 있어? 그럼 뭘 찾아야 돼? 반면을 찾으면 되는 거지. 자, 몇 번째 문단에서 찾았어, 얘도? 몇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또는 어디에도 있어? 마지막 문단에도 있어. 그럼 두 번째 문단 찾은 사람은 이거잖아. 반면. 주제를 재확인, 역할만 수행, 반면 그대로 주고 있지. 뭘 통해서? 미니멀리즘, 음악의 반복 형식은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 작은 따옴표 찍혀버렸잖아, 그냥.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다? 미니멀리즘. 이 내용이 미니멀리즘인데 이걸 안 넣을 리가 없잖아. 그러면 이거 약속 위반이지. 자, 그래서 미니멀리즘이고 결국 미니멀리즘 결국이야. 자, 질문 하나. 날봐. 이거를 지금 내용을 정리한 거라며. 결국이 나왔지. 자, 그러면 이제 눈치껏 한번 찾아보자. 결국이 나왔다는 건 몇 번째 문단일 가능성이 높을까? 마지막 문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왜? 요약했다며. 마무리하겠다며. 그럼 앞에 걸 겁나 얘기하고 결국 정리하게 되니까 마지막 문단일 가능성이 높잖아. 결국 미니멀리즘 음악적 경험은 전통적인 음계나 화성 구조의 틀을 넘어 자체의 순간순간 달라지는 변화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으로 전환이지. 그러면 순간순간 달라지는 변화니까 봐봐. 이 말을 그대로 줄 수도 있지만 바꿔볼까? 순간순간 달라진다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고치면 뭘까? 그때그때 변화한다. 시시각각 요런 말이지. 그러니까 요런 말 찾는 거야,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달라지는 변화가 바뀌면 안 되는 거지. 달라져. 그 다음에 이것도 바뀌면 안 돼. 직접 체감하는 과정으로 전환. 이게 그대로 있어야 돼. 자, 마지막 문단. 이게 마지막 문단이지, 지금. 그럼 찾아볼까? 어디에 있어? 순간순간 달라지는 변화 찾았네. 직접 체험하는 내재적 과정으로 전환된다. 그대로 있잖아.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지금. 근데 내용은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니멀리즘 음악은 동일한 것을 반복시키는 무엇의 단순함 속에서 끊임없이 차이 생성? 요거 있잖아. 반복시키는 단순함 속에서 끊임없이 차이를 생성하는 거지. 맞아. 그게 뭐야? 미니멀리즘 음악. 그래서 이거 디귿도 그대로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사실은 디귿을 찾을 때는 리을 다음에 찾는 것보다는 어디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그대로 나와버렸지. 뭐 때문에?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찍어놓고 나중에 디귿은 보지 말아야 돼. 정확히 찾았다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가?
어떤 거? 어디? 보기 뭐? 아, 디귿의 단순함 속에서? 알았어, 이 샵새끼야. 저 새끼는 내가 틀리기를 그렇게 바라는 놈이야, 저거. 잘했다, 잘했어. 아우, 너 0.1점 추가. 아우, 더럽고 치사해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0.1점 더 준다, 진짜. 근데 우리 여기서 충분히 찾을 수 있었잖아. 됐어? 아, 더럽고 치사해서. 알았어, 나 고칠게. 또 인정해줘야지. 아니면 또 집에 가서 저 새끼 인정도 안 한다 이렇게 쓸 거니까. 됐지? 2.5점씩 가보자, 이거는. 자, 2번까지 됐고 정리 한번 해보자고. 이 애니멀리즘도 중요한 것들이 좀 있어. 오늘 한 것 중에 내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게 한 두 지문 정도가 있거든. 자, 첫 번째 2번 봐봐봐. 애니멀리즘적 음악이야. 전통음악과 미니멀리즘 음악의 반복의 기능이야. 봐봐. 전통음악이 있고 뭐가 있어? 미니멀리즘이 있지. 항상 이런 문제는 굉장히 수능도 그렇고 내기가 좋은 게 비교 대조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안 물어보는 것도 문제란 말이야. 나온다라면. 단순하게 미니멀리즘을 딸랑 낼 수도 있고 두 개를 비교해서 뭐한 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안돼?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둬야 돼. 그럼 잘 봐. 전통음악은 반복이야. 미니멀리즘은 뭐가 반복이지? 반복의 기능, 재확인, 생성한다는 얘기지 지금. 자, 그러면 전통음악은 뭐를 반복하는지 저거 다 찾아봐 봐봐. 지문을 보면서. 매번 강조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써둬라. 그리고 끝날 때까지 계속 봐라. 그리고 나서 니들 시험 보고 나서 진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쓸 때는 고통스럽지만 시험 보면은 환희가 있잖아. 잘 봐. 요거 같은 경우는 전통음악은 뭐의 반복이니? 몇 번째 문단에 있어? 두 번째 문단에 대놓고 나오지 지금 분명히. 뭐가 반복되니? 같은 것의 반복이지 분명히. 요런 식이야. 요런 거 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꼼꼼히 한번 읽어보란 얘기잖아. 그럼 다시 못 푼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봐. 우리 이거 읽고 머릿속에 좀 찌꺼기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냥 나중에는 아 이런 게 있었지 라고만 보자는 얘기야. 나중에 이것만 할 거 아니잖아.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할 때 꼼꼼히 읽어봐.
다 찾았어? 자, 그럼 보자. 요거 보기에 집약돼 있기도 했었잖아. 그럼 두 번째, 미니멀리즘 음악은 무엇하는 반복이야? 얘는 같은 것의 반복이라면 미니멀리즘은 뭐의 반복이야? 차이를 생성하는 게 반복이지. 차이. 얘는 같은 것, 차이. 세 번째, 전통 음악의 반복 기능고 미니멀리즘은 반복의 기능이 똑같아. 그럼 전통 음악은 무엇을 재확인하는 거야? 주제. 이것도 두 번째 문단에 그대로 있었던 거지, 지금. 마지막으로 미니멀리즘 음악은 미세한 무엇을 생성해? 차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답지 봐봐. 같은 것 주제를 무엇하는 거야? 같은 주제를 반복한다라면 얘는 차이를 생성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공차 차이점이 뭐야? 차이점은 뭐야? 같은 걸 아느냐? 차이를 아느냐 그잖아. 이걸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시험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내야 돼. 그래서 보기에 넣는 것도 요 차이가 나왔단 말이야 지금. 얘는 주제고 얘는 생성해내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야. 생성해내는 거.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거야. 라몬트의 영의 작품 컴포지션과 스티브 라이히는 피아노 뭐 했지? 그럼 얘도 당연히 뭐가 생겨야 돼? 공차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뭘 가지고 이제부터 몇 번째 문단이야?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는 거잖아 지금. 각각의 문단의 핵심을 다 뽑아보는 거야. 자, 찾아봐. 사람이나 이론 당연히 중요하다 그랬어. 저 시험 문제 나오면 무엇을 강조한 건 누구? 라몬텐지, 스티브 라이드 그 사람을 쓰게도 만들잖아. 사람 이름 쓰게도 하니까. 내가 보기엔 오늘 한 명 남아야 될 강력한 용의자가 보인다. 태연이 네 앞에. 몇 명도 보여 지금. 글을 그냥 자세히만 읽어보란 얘기야. 머리에 남기기 위해서. 이걸 다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치? 핵심만 약술에 나오고 요거를 뒤집고 적용하고 이런 건 수능이니까. 그래도 읽어가면서 아 이걸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정도는 알아두고 하다못해 밑줄이라도 쳐놓으면 나중에 그냥 읽잖아. 그거 위주로만 나온다니까. 그리고 니들이 시험 보면 내가 지금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게 시험 보고 나면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할 거야. 선생님 다 나왔어요. 그거 보였어요. 이렇게. 지원이 다 찾았어? 다 찾았어? 자, 한번 보자. 그러면 컴포지션하고 피아노야. 기법이 있어. 음의 뭐야? 지속이지. 얘는 위상변이지.
지속과 변이. 그러면 무엇의 음악적 경험은 같은 거야? 감상자. 공통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지금. 그 다음에 무엇이 순간순간 어떻게 순간순간도 우리 보기서 분명 본 것 같지 분명히. 변화의 뭐 체험도 분명 본 것 같아. 그러면 결국은 뭐가 자체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자체의 순간순간 달라지는 변화와 뭐가 직접 체험 이런 것들이잖아. 나올 수 있는 단어를 괄호 쳐보면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이 둘은 뭘 얘기한 거야? 감상자가 음악적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험해야 돼? 직접 경험해야 돼. 뭐에 대해서? 음에 대해서. 그게 전부라니까. 그 핵심을 딱 정리하면 이거야.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꼬아서 낼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자, 3번까지 하고 쉽게. 행정, 대집행 요것도 별표 쳐봐봐. 우리가 수능에서도 단골 중에 하나가 뭔 것 같아? 법이야, 법. 법 이거 많이 나오는데 행정, 대집행 좀 알아둬야 될 게 몇 개가 있거든. 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제시문과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의 기억,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그랬어. 자, 한번 보자. 이 내용부터 한번 봐봐. 이 내용부터. 행정청 A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던 중.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 우리가 사회 전반과 연결된 것들이 수능에도 나와.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수능에 이번에 누가 나올 것 같아 얘기할 때 보면 이슈가 있던 사람이 나오거나 그런 식이란 말이야. 논술도 마찬가지거든. 이슈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자주 나와. 근데 최근에 뉴스 많이 봤을 거야 아마. 요즘에 여름철에 몇 년 모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름철에 그 경기도지사 성부터 굉장히 단속했던 거 혹시 기억나? 계곡의 불법 건축물 행정 처분해가지고 무조건 없애라 막 했었잖아. 이거 뉴스에도 엄청나게 나왔단 말이야. 그거 연결된 거야 이거 행정 대집행. 그래서 요 EBS 중에 요게 좀 있거든 지금. 과태료하고 요즘에도 가끔씩 뉴스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계속 떠. 잘 봐봐. 그러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던 중에 B가 허가 없이 공원 부지에 건축한 가건물을 발견했어. 자, A는 행정청이 이제 국가야. A는 B에게 건축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어. 이게 철거 명령이야. 이 정도는 그냥 알겠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철거해 그랬어. 그런데 B가 이렇게 얘기하자. 장사하는 사람. 이 명령을 무시했고 국가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를 했으면 계고가 뭔지 알아? 계고? 통보해 주는 거야. 했지만 B는 여전히 철거를 거부했다. 이에 A는 대집행 영장을 통지했고 나 이제 가서 그거 부신다. 너 벌금 내린다. 통지했고 지정된 날짜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는 건물 안에서 나오기를 거부해서 배째라 한 거야 지금. A는 B를 강제로 퇴거시킨 후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비용 얼마? 200만 원을 B에게 부과했지. 그럼 두 가지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뭐 하나는 강제 집행인데 하나는 누구를 강제 집행한 거야? 벌금. 하나는 무엇한 거야? 철거. 강제 집행을 물리적인 거와 뭐 금전적인 걸 모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 지금은 없는데 난소공 알아? 난소공? 난장이가 쏘올린 자궁공. 그때도 계곡장 받았잖아. 강제 집행하기로 국가가 했잖아. 그래서 그 집 어떻게 해서 허물어 버리잖아. 그거. 그 비용 줬어 안 줬어? 줬어. 줬어. 근데 조금밖에 안 주니까 뭐가 아파트 살 돈이 딱지를 받긴 했지만 그 돈 대신 그거 받았잖아. 그런데 더 내야 되잖아. 그 돈이 없어가지고 성남으로 갔잖아. 그거 팔고 부동산 업자한테 팔고 이거 반드시 줘야 돼. 근데 얘는 말을 안 들었으니까 강제로 돈 안 주고 뭐까지 한 거야? 벌금까지 내게 만든 거야. 달라. 자, 그럼 봐봐. 보기. 건물의 철거 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행위를 이행할 수 없는 무엇이므로 행정 대집행은 이러한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까지 자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가 뭘까? 타인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행위를 이행할 수 있다는 얘기야. 건물의 철거 의무 누구? A가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있는 무엇이므로 대집행은 이러한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몇 번째 문단에서 찾을 수 있었을까? 행정 대집행을 찾아야 되는 거지.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그렇지. 첫 번째 문단. 대놓고 나왔잖아. 행정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자기 의무를 의무자가 불이행한 경우 불이행해서 행정청의 의무자 대신에 직접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일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다. 대체적 자기란 타인을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 이거지 지금. 이 말은 지금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지 지금.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대체적 자기야. 이거는 이 말은 어디에 있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살짝 지금 문장이 바뀐 것밖에 없지 지금.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야. 대체적 자기 의무. 문제가 없지. 자, 니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재건축한 사람은 공법인 건축법에 따라 철거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사실은 뒤쪽부터 읽어도 돼. 하지만 B가 공법인 건축법에 따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무슨 불이행이지 분명히. 자, 그럼 우리 핵심은 이 B가 공법인 건축법에 따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야. 무슨 불이행이냐를 찾으면 되는 거지. 몇 번째 문단? 어떤 거? 대체적 자기. 근데 적극적 행위 의무? 아니지. 이거가 어떤 거? 같은 얘기 아니에요? 대체적 자기란 타인을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 의미를 의미하며니까 타인을 대신하여 적극적 행위를 이행한다고 미리 나와버렸잖아. 근데 적극적 행위를 또 쓸 수 없잖아. 적극적 행위라며. 적극적 행위라고 나왔잖아 지금. 근데 이걸 또 쓰시면 안 되잖아. 이걸 할 수 있는 게 자기적 뭐가 되는 거야? 대체적 자기 의무잖아. 그치? 좀 잘못 읽었을 거야. 찾기 잘 찾았고. 그럼 두 번째 문단은 어디에 있어? 바로 이 부분. 건축법을 무엇해서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은 공법인 건축법에 따라 철거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근데 누구는 B는 이거를 불이행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불이행해서 이런 의무가 발생했어. 그럼 불이행한 건 뭐가 됐어? 불이행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것? 공법상의 의무인 불이행이 있어야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니은에 들어갈 건 뭐가 되는 거지? 공법상 의무가 되는 거지. 유사한 거 찾는 거야. 근데 우리는 뒤로 가니까 뭐가 앞으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뒤에도 있고 밖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찾는 거 자체는. 됐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봐봐. 하도 많아가지고 다야. 뭐야 이거. 뭔가가 미안하다. 색깔을 칠했는데 노란색이 없어서 사라졌네. 잘 봐. 행정대집행은 자 요거야. 성립요건과 절차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이야. 몇 가지를 문제 낼 수 있을까?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성립요건에 대해서 낼 수 있지 분명히. 성립 어떨 때 낼 수 있다. 이건 당연히 내.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당연히 내야 돼. 그 다음에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강제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럴 때 우리에게 구제해줄 방안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무조건 문제 내겠다는 얘기야. 됐지? 자, 행정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나 제3자가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준수하는 제도이다. 절차야. 이건 찍어놓고 계속 읽어야 돼. 이거 다 쓰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 다음 봐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함으로 공법상 의무 분리행, 대체적 자기 의무, 그리고 다른 수단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비례 원칙 등 엄격한 실제적 요건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지금 시험 문제 나왔던 건 뭐가 나왔던 거니? 지금 공법상 의무 불이행이 나왔지 분명히. 대체적 자기 의무가 있었지 분명히. 이거 가지고는 어려울 때 최후의 수단이어야 돼. 최후로 써야 된다는 무슨 원칙이야? 비례 원칙. 이거 나올 수 있는 거지. 엄격한 실제적 요건 충족해야 돼. 대집행 절차야 이번에는. 요건은 이거야. 절차는
사전 통지인 계고 먼저 사전 통지하겠다고 던져야 돼. 야, 너 잘못했지? 나 언제까지 간다이? 잘 봐. 이렇게 하고 실행 시기와 비행을 알리는 영장. 그럼 나는 7월 17일까지 갈게. 그 다음에 너 이거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야? 200만 원의 과태료야. 아까 보기에는 근데 그거 안 지켰잖아. 그래서 가서 200만 원 때려버렸잖아. 그 다음에 알리는 통지, 물리력을 행사하는 실행, 맨 마지막에 안 되면 뭐가 돼야 돼? 가가지고 철거시켜버려야 되지. 그리고 비용 중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네 단계 잘 들어야 돼. 이거 나중에 정리가 돼서. 그 다음에 대법원은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토지 건물의 인도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보지만 요거야.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토지나 건물의 인도야. 존재 조건. 얘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야. 수능은 적어내고 저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내지만 우리는 그냥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토지의 건물의 인도는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야. 대집행 대상이 아닌 거야. 철거의 의무자가 건물을 점유한 경우 퇴거 의무가 철거 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 대집행을 인정한다 하고 뒤에 좀 읽으면 돼.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표로 다 그려놨으니까 이거 찍어놓고 이거 잘 봐둬야 돼.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넣어봐. 요건이야. 첫 번째 요건. 요것도 아까 기억나지? 대집행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거. 그 핵심을 표로 만들면 저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핵심은 찍어놓고 읽으라는 거고 표는 반드시 눈으로 보게 깔끔하게 정리된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저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리 다음 달에 하는 기출 그 특강은 하루에 3지문 정도 예상은 적어도 2개, 3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 못 그려. 그러니까 뭐 할 거라고 얘기하고 다 해줄 테니까 가서 다 풀어와야 돼. 여기서 풀 시간 없다고 얘기했다, 추석 특강은. 그 시간에 수업 계속 해야 돼. 자, 찾았어? 자, 요건이야. 아까는 글로 쓰니까 어때? 막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막 복잡해 보이지만 표로 하면 눈에 확 보인단 말이야. 자, 그럼 잘 봐봐. 행정대집행의 요건이야. 봐. 행정대집행에 뭐가 있어야 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요건 색칠을 못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막 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건 공산국가지, 그거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야. 위반된 의무가 무슨 의무일 것이야? 무슨 의무인 거야? 공법상의 의무가 되는 거지. 첫째 이렇게 있었잖아, 지금. 공법상의 의무일 것. 즉 무슨 의무야? 공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되네. 우리 아까 시험에 나왔었잖아, 이거. 문제 풀었잖아.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자, 무슨 의무는 대집행이 이거지, 분명히.
아까 보기에서도 분명히 나왔지만 무슨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아? 사법상 의무는 대집행이 되지 않아? 나올 거리야. 그 다음 봐봐. 위반된 의무가 무슨 의무가 돼야 뭐가 되는가?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어. 대체적 자귀. 조건이 있었잖아. 대체적 자귀. 근데 시험 문제를 그래서 뜩 떨어뜨려서 요거만 나온 거고 지금. 무엇이나 무엇의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자귀 의무와 무슨 의무? 비대체적 자귀지 지금. 그러니까 요 단어들이 핵심 단어란 말이야. 근데 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요걸 보면서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끝이야. 그냥 문단마다 다 핵심 다 정리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다시 봐봐. 무엇의 원칙을 충족해야 돼? 비례. 아까 우리는 비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지금 정리해보면 나오는 거잖아. 다시 다른 수단으로는 무엇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무엇을 방치함이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무엇할 때 공익을 해치는 경우. 그러니까 공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야. 개인 재산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공익재산.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개국은 공익이야 사익이야 재산이. 공익인데 거기에다가 뭘 하니까 평상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대집행을 하는 거잖아. 법적 근거. 그게 개인 사유지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개인 사유지는 뭘 하든 간에 세금만 내면 되거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걸 놓고 한번 말을 만들어 봐봐. 행정 대집행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져. 첫 번째는 위반된 의무가 공법상, 그러니까 공공의 법상의 의무, 즉 공법상의 의무가 불행히 공적인 건데 네가 마음대로 쓰면 내가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법상의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연하지. 사법은 개인 재산이가 안 돼. 그 다음에 위반된 의무가 뭐 대체적 자기 의무일 것. 그 다음에 부자기 의무나 무슨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무슨 원칙? 비례 원칙이 충족되어야 하며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면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강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요건이야. 절차. 굉장히 어렵게 막 거기에 됐지만 요렇게 하면 요거 전부야. 불이행하면 뭐라고? 의무 불이행하면 뭐라고? 의무 불이행하면 뭐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중간에 의무 불이행하면 자꾸 던지는 거야. 근데 의무를 이행하면 거기서 끝날 거 아니야. 끝에는 뭘 징수하는 걸까? 돈. 안 내면 돈까지잖아. 자, 넣어봐. 이건 어렵지 않지? 대집행하는 것. 몇 번째 문단이니 각각의 문단의 핵심을 다 정리했다고 보면 돼. 자, 특징은 단락에 다 붙어있지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시험에 나오기가 좋아. 제발 부탁인데 그래서 지금 읽을 때 잘 읽어보란 말이야. 뭔가 남겨놔야 돼. 몇 번째 문단에 다 붙어있니? 단락 봐봐. 하나, 둘. 몇 번째 문단에서 다 나와있어? 세 번째 문단. 그건 절차에 대한 거잖아. 약속했잖아 처음부터 그거 하기로. 그럼 잘 봐봐. 의무를 불이행해야 되지 당연히.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돼? 개고장을 보낸다고 얘기했지 분명히. 야 이거 빨리 철거해. 빨리 해. 그래서 우리 난소공도 개고장이 먼저 날아왔지. 표짤같이.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결국 집을 부시잖아. 개고장을 먼저 주는 거야. 근데도 하지 않았어. 그럼 뭘 통지하는 거야? 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는 거지. 나 간다이. 나 너 집 부시러 간다이. 이거야. 개고장은 야 좋은 말 할 때 나가. 그런데 싫어요 하니까 나 간다.
나 영장 들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대집행 뭘 해줘야 돼? 실행 직접 들고 가는 거야. 샤샤 막 이러면서. 그래도 배째라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뭐도 징수할 수 있어? 비용. 그래서 아까 200만 원 물려버렸잖아. 철거시켜버렸잖아. 철거 맨 마지막에 보기에서 철거하면서 200만 원 그 강제로 철거하고 200만 원 과태료 했잖아. 별거 없어. 뭐 순서대로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봐봐. 수능하고 얘하고 완전 다른 게 수능은 뭐라니? 집행, 대집행 영장과 계고를 막 바꾸는 거야, 순서를. 이래서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얘는 절대 그런 순서 바꾸지 않아. 그냥 차례대로 해서 뭐뭐가 있니? 요거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단 말이야. 이거 순서 절대 안 바꾸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지금까지 그럴 일이 없어. 그러지도 않아. 생각해봐봐. 4, 5등급이 제일 많이 붙을 텐데 4등급, 5등급한테 저런 순서까지 바꾸면서 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딱 한 대학교만 그럴 수 있어 이제. 올해. 어느 대학? 국민대. 국민대만 장난칠 거야. 나머지 장난 안 쳐. 가천대도 장난 안 쳐.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 난 정말 암기력이 뛰어나서 오랫동안 장기 기억도 대단히 많은 사람은 아 절차는 뭐가 되는 거야? 계고장 보내고 영장 대집행하고 실행하고 비용도 한다. 외울 수 있지만 이거 외우는 게 아니잖아. 왜? 우리 지금 다 주잖아 어차피. 어차피 다 주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봤다. 이런 내용이구나. 알아두면 근데 이 지문 바꿔서 낼까? 그대로 낼까? 이 지문 바꿔서 낼까? 그대로 낼까? 그대로 줍니다. 수능은 좀 바꿉니다. 주제를 주고 막 좀 바꿔 내용을. 근데 얘는 거의 그대로 주고 조금 바꿀 수는 있어. 근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도 웬만하면 EBS 비문학 지금 다 주고 있는 거야 지금. 쓸모없어 보이는 거의 답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는 이유 알겠지? 거의 그대로 주니까.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도 있었잖아. 그 세 가지만 정리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는 위법한 행정 대집행. 근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거야. 그럼 나는 내 재산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망한 거 아니야. 그럴 때 무엇 할 수 있는 거? 권리 구제 방안도 있어야 돼. 그래서 위법한 대집행 봐봐. 위법한이야. 적절한 거는 구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잘못했을 수 있잖아 분명히. 예를 들면 땅이 100평이야. 근데 50평은 국가 땅이고 50평은 내 땅이야. 근데 국가가 야 이 새끼 너 이거 지금 하지 말란 거 했네 하면서 100평을 다 쓸어버렸어. 그럼 나는 구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얼마나? 50%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수능은 보기 이렇게 주면서 모두 한다 이렇게 주지만 여기는 그렇게 절대 안 줘. 그냥 잘못했을 때 구제 방안이 뭐냐? 그것만 내는 거야. 그러면 자 요거 정리해놓고 빨리 찾아봐봐. 구제 방안은 몇 번째 문단에 있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요건, 절차, 구제 방안 3개 말고는 문제 내면 안 돼, 약술은. 그거 쓰면서 잘 들어. 선생님 매 시간마다 계속 잔소리처럼 얘기할 건데 이거 쓰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니잖아. 가서 한번 꼭 읽어보고
또 시험 보기 전에 계속 봐야 돼.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는 맞아 계속 기억이 나고 읽는 게 얼마 안 걸려 시간이 생각처럼. 그럼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정독을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번. 지금 이 교재 안에만 해도 수특이 거의 80% 이상은 다 들어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못한 거는 이제 또 다시 만들어서 하면 수특 100%, 수완 얼마 이렇게 해서 파이널은 또 돌리고 같은 지문이 또 나올 거야. 물론 문제는 다르겠지. 반복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야, 우리 약술에도 6개 쓰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약술 한 3, 4관왕 한번 해보자. 약술에서 3관왕, 4관왕. 근데 사실은 약술에서 3관왕, 4관왕보다 국민대 1관왕이 더 좋아. 맞아, 안 맞아. 광고하긴 제일 좋아. 그래, 안 그래? 그 국민대 빼면 어느 학교가 제일 좋아? 가천대지 뭐. 뭔 외대? 뒤질래? 뒤질래? 그 요즘 용인이잖아. 야, 그리고 그것보다는 또 이제 과로 가면 간호학과가 좋아. 그치? 그러니까 야, 이거 3개 붙는 애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있으면 좋고. 아니, 지금은 없어. 간호를 쓰는데 국민대를 안 쓰거나 국민대를 쓰는데 간호가 아니야. 야, 이런 식이니까 해야 돼. 야, 일반 논술은 매년 주요 대학 보낸다고 쓴단 말이야. 물론 그 학원이 크고 학생들이 많아. 지금 청소리다 보니까. 그렇잖아. 그러게 쓰는데 여기 인원도 없잖아. 그중에서 3, 4관왕이 나오면 막 복수로 쓸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몇 명은 될 것 같긴 해. 지금 몇 명은 될 것 같긴 해. 근데 주무시는 놈은 저거는 영원한 학원과의 잠수함이 될 거야. 떠돌아다니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어. 태연이 앞에. 난 실명은 밝히지 않겠어. 자, 봐봐. 권리구제 방안이야. 위법한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이야. 그런데 시험 문제 간단하게 할 때는 여기 괄호 치는 거야. 언제 할 수 있냐? 대집행이 무엇한 경우 위법했을 때만 하는 거잖아 지금. 자, 국민은 해당 행정청을 상대로 무엇을 제기한다? 당연히 제기할 행정소송이지. 행정이니까 행정 대집행위가 행정적으로 소송한다는 얘기야. 소송이란 단어는 알지 분명히. 그러니까 행정법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거야. 됐어?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무엇에 의한 통지야? 계고에 의한, 또 무엇에 의한? 대집행 영장. 이거 앞에서 나왔잖아. 계고와 영장을 들고 가는 거잖아 지금. 그거에 의한 통지, 무엇의 실행, 대집행의 실행, 무엇의 명령, 비용 납부 명령 모두 행정소송이 뭐가 된다? 대상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 계고할 때 저 잘못 없는데요 한번 해보는 거야. 또 안 되면 뭐가 돼? 대집행할 때 불법으로 왔어요. 왜 저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요건 조금 비슷하게 니들한테 예시 들면 드라마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지. 검사들이 보면 뭐라고 해? 영장 들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영장 안 들었으면 너 이 새끼야 영장도 없는데 날 체포해? 하지마!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대집행 영장이나 대집행이 적법한가를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나중에 다 적법하면 비용이 너무 많아. 나 잘못한 거 인정하겠는데 야 200만 원? 안 돼. 100만 원만? 이렇게 소송을 건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니까 요게 뭘까? 이게 무슨 단계일까? 무슨 단계일까? 절차 단계이지. 절차 단계 모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능은 절차 단계 일부만 행정소송할 수 있다 이렇게 준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모두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그런 식으로는 그냥 이런 단계, 이런 단계, 이런 단계, 이런 단계 모두 할 수 있다. 대집행이 이미 실행돼 배어리면 계고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에 대한 소송은 그 무엇이 상실하는 거야? 이익이 상실하는 거고 그럼 내가 구제받을 수 없다는 거고 대집행위라는 무엇이 물리적 실행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법원이 계고나 영장 통지 등의 무엇을 인정하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철거된 건물을 철거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방법은 없지. 왜? 끝나버렸으니까. 됐지?
따라서 어디에서는 바로 이거 행정소송에서 대집행을 다툴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 이게 뭔지 알지? 집행정지가 뭔지 알지? 잠시만요. 네, 좀 따져볼게요. 이거야. 신청하여 무엇을 막는 게 중요해? 대집행의 실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어렵지 않지. 근데 봐봐. 수능은 어떻게 내니? 어떤 단계에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어떤 단계에서? 실행 이전에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수능식으로 공부하면 이게 복잡해지지만 그냥 단계만 알고 있으면 돼. 이랬지? 핵심은 그냥 정리한 거야. 정리한 거. 됐죠? 자, 3번까지 있고 쉬었다가 4번부터 하겠습니다.